트럼프는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카리브를 미국의 새 공세 중심에 놓았으며 파장이 한창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쿠바 정권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란에 대한 잔혹한 작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중 하나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섬 근처로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5월 1일에 서명되었으며 쿠바 정부와 관련된 개인, 당국, 기업 및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 백악관 명령에 따르면 쿠바 정권의 정책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에 대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억압, 부패, 심각한 인권 침해, 그리고 에너지, 국방, 광업, 금융, 보안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재무장관 스콧 베산트가 아바나 정권을 지탱하는 구조를 겨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표적은 고립된 단 한 명의 공직자만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막으며 쿠바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운영하거나 돕는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조치는 또한 워싱턴이 지정한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허용합니다. 이는 미국 외의 은행, 기업, 중개인들도 정권을 유지시키는 톱니바퀴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영향은 큽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이미 경제적 압박, 연료 부족, 정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게 쿠바는 더 이상 단순히 위기에 처한 섬이 아닙니다. 쿠바는 이제 미국 영토에서 10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지역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플로리다 행사에서 쿠바를 언급하며 가장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이 거의 즉시 쿠바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작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형 항공모함, 아마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쿠바 해안 근처에 정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독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어서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그날은 제재 명령이 내려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금융적 메시지와 군사적 메시지가 함께 전달된 것입니다. 하바나는 압박을 저항의 담론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대응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네 정부는 제재를 강압적 조치라고 부르며 이것이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정권은 외부의 압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포장하는 반면 경제, 보안기구, 언론, 야당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단순히 외교적 비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정권의 권력 원천을 질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카리브해가 다시 역사적인 중요성을 얻게 됩니다. 쿠바 근처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떠다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공중전력, 해군력의 전개, 심리적 압박, 그리고 정치적 신호입니다.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아도 이런 움직임은 상대 측의 계산을 바꿔놓습니다. 트럼프가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할 때 그는 단순히 군사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쿠바가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순위 목록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원자력으로 움직이며 수십 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미국의 힘의 상징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은 USS 제럴드 R. 포드입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전히 가장 크고 강력한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바나에게 중요한 것은 크기 경쟁이 아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이 이런 규모의 해군 전력을 카리브해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쿠바 정권은 바로 자기 집 앞마당에서 실제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더 큰 흐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국은 석유 네트워크, 밀매, 라틴 아메리카 동맹,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쿠바가 다음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워싱턴이 이미 올해 초부터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리고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유입이 제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바는 트럼프에게 멀리 떨어진 에너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백악관에게 아바나는 이 지역의 적대 세력들을 위한 정치적, 이념적 정보기지로 작동합니다. 쿠바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외부의 지원, 내부 통제, 그리고 영향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략은 이러한 연결을 끊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를 연설에서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은행, 기업, 당국, 중개인, 그리고 체제에 자금, 연료, 보호를 제공하는 부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란 문제로도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끝내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를 이란에 대한 작전에서 돌아오는 항공모함의 귀환과 연결시키면서 그는 아바나를 적대적인 정권으로 간주되는 체제들과의 대립 논리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내 라틴계 대중, 특히 쿠바인, 베네수엘라인 및 사회주의 정부를 피해 도망친 다른 그룹들에게 라틴계 이슈는 강한 정치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카리브해가 늘 워싱턴의 중요한 안보 지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존 F 케네디는 미국이 쿠바 영토에서 소련 미사일을 발견한 후 섬에 대한 해상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백악관은 그것을 봉쇄라고 부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봉쇄라는 단어는 전쟁 상태를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경쟁 강대국이 쿠바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언어, 다른 맥락, 그리고 다른 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다시 등장합니다. 워싱턴이 전략적 위험을 감지할 때 쿠바는 중립적인 공간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은 행동을 결심할 때 정치적 압력이 실제 행동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1989년 파나마에서 부시는 마누엘 노리에가가 마약 밀매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축출하는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1983년 그레나다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내부 위기 이후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카리브해에서 적대적인 영향력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해안 가까이에서 워싱턴에 도전하는 작은 정권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백악관이 국가 안보, 마약 밀매, 외국 세력의 존재, 그리고 탄압을 뒤섞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쿠바의 경우 공세는 자금과 국제적 압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명령은 쿠바 경제에 민감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정권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모두 제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는 이전에는 미국 시장과 활동을 분리해서 쿠바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외국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재는 금융 시스템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행들은 거래를 재검토하게 되고 기업들은 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쿠바의 동맹국 정부들도 공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급 위기와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정권은 더욱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무거운 침묵의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쿠바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은 공식 행사, 깃발, 연설로 거리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위기, 인구 유출, 대외 의존, 정치적 쇄신 부족에 시달리는 섬의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5월 1일의 명령은 바로 이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들, 즉 자금, 안보, 에너지, 외부 지원을 정조준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의미 있습니다. 쿠바계 이민자 아들인 루비오는 디아스포라 문제에 밝고 늘 아바나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가 국무부에 있으면 쿠바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정책은 쿠바 정권을 지역에 퍼진 권위주의적 네트워크의 근원으로 보는 수백만 라틴계 사람들에게 정치적 상징성을 얻게 됩니다. 재무부의 스콧 베산트와 함께 루비오는 이제 수사를 구체적인 처벌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디아스칸의 정권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진짜 질문은 누가 아직도 아바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지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쿠바 요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다면 선택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에너지 및 광업 기업들이 제재 대상 부문과 연관될 수 있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지역 동맹국들이 쿠바가 쿠박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인식한다면 고립은 더욱 심해집니다. 항공모함에 대한 언급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재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항공모함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그 메시지는 정권에 매우 가혹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미 약화된 정부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은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난 일은 미국의 대쿠바 입장이 명확하게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제재를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해군을 쿠바섬 근처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각과는 이 문제를 단순한 수사 차원에서 끌어내려 제재, 재무부, 국무부, 항공모함을 같은 메시지에 담았습니다. 아바나에게 경고는 간단합니다. 카리브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선박이 해안에 접근하기도 전에 그 정권이 충격을 느끼길 원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